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250최대등급 2개 직렬합계. 자, VMV2를 직렬해서 전압을 측정할 때 저항이 각각 18kΩ하고 15kΩ 했다. 측정할 수 있는 회로의 최대 전압 몇 볼트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일단 전압계가 2개가 어떻게 직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2개의 전압계가 직렬로 되어 있고, 자, 하나는 이제 18kΩ이고요. 하나는 이제 15k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개를 딱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 몇 볼트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요것도 250V, 이것도 250V. 최대 눈금이 250V다. 자, 그러면 18kΩ에 여기서 최대 250V를 읽어내고 나머지 이제 15kΩ에서 얼마까지 읽어내면 전체 최대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예요? 분압법칙을 쓰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V1이라고 합시다. 그럼 V1 값은 자, 18 플러스 15에다가 자, 18에 걸리는 거죠. 곱하기 전체 전압. 이 값이 얼마다? 250이다. 자, 이런 얘기. 자, 따라서 자, V에 대해 정리하면 자, 18분의 18 플러스 15에다가 곱하기 250이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시면 이제 원하는 답을 이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이 얼마냐? 458.33이다. 이거야. 458.33. 자, 볼트가 됩니다. 자,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실기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문제 이런 유사한 거 우리 기사에 나왔던 그런 유형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근래 들어서는 이런 이제 필기 관련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2번이에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의 관계식을 정확하게 쓰고 부하율이 수용률 및 부등률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례, 반비례 등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수용률이 뭔지, 부등률이 뭔지, 부하율이 뭔지 그 의미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률을 보니까 이 수용률이란 수용과 한계에서 그 수용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이 되겠죠.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은 수용가가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이랑 동시 최대 전력이 될 거예요. 자,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가 된다. 자, 그러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에 대한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인데,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사용기기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고, 부등률은 수용가에서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 발생 시간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사용되는 거고,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부하율과 부등률, 수용률은 어떤 관계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합성 최대 전력이다라고 한 얘기가 있겠죠. 합성 최대 전력은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니까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 전력이기에 평균 전력이 될 것이고, 평균 전력 곱하기 분의 1이기 때문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부등률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러니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은 수용률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부등률과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축전지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연축전지 전해액이 변색되며 충전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다량으로 가스가 생기고 있다. 자, 어떤 얘기냐? 불순물 혼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전해액에 불순물이 혼입이 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전해액에 불순물이 혼입됐다. 자, 두 번째, 거치형 축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자기 방전을 보충한다. 축전지에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요. 사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와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죠. 네, 부동 충전 방식 또는 뭐 부동 충전. 자, 3번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공식 연합은 몇 볼트 셀이냐 해서 연축전지는 2볼트죠. 셀당. 알칼리는 1.2볼트. 자, 셀당이요. 자, 참고로 방전 시간율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10시간, 여기는 5시간. 참고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4번. 축전지 용량을 갖다 구하는 식 C는 L분의 1에 K1 아이온 플러스 K2에 I2 마이너스 아이온 쭉 해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 L은 무엇을 뜻하느냐 해서 L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수율, 다른 말로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련 용량 저하율 뭐예요? 연수가 경감에 따라서 축전지가 충전 방전을 딱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용량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게 보수율이다. 그 여기 있는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은 이제 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교류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여기 있고, 충전기. 자, 부하가 여기 있어요. 그죠? 부하가. 그 다음에 축전지가 여기 있는 거죠. 축전지. 그래서, 자, 축전지가 방전하면은 여기서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부에 대한 전원 공급은 충전기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간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대전류가 들어왔다. 자, 일시적 대전류가 필요할 때는 충전기는 정해진 일정량의 전류만 공급을 해요. 정해진 양만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평상 여기다가 10A를 공급했어요. 근데 갑자기 30이 필요해. 그 나머지 20은 축전지가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대전류와는 어디서 축전지가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을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이제 2차 전류 구하는 것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자, 방전 시간율분의 축전지 용량 플러스 표준전압분의 상시부하에서 자, 이 2차 전류 값 산출하는 그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실까요? 자, 바로 조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24에 12, 천장 높이가 5.5고 조명률이 50%, 전광속 6000에 32W 이동용 형광등. 전체 광속이 6000이고요. 32W 이동용짜리 형광등이 바로 6000이다 이겁니다. 6000. 평균 조도가 300이 되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량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기구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구 수량. 등기구 수량. 조금 이제 그 문구 자체가 애매한데, 형광등 램프의 수량. 자, 램프의 수량과 기구의 수량은 이제 다른 거죠. 자, 유지율은 80%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구 수량에는 자, FU분의 EAD잖아요. 그렇죠? 자, 대입해 봅니다. 전체 광속이 6,000이에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50%가 되죠. 자, 그리고 조도가 300이고요. 자, 면적은 24에 12. 자, 그리고 감각 무상률은 얼마냐? 유지율의 역수니까 0.8분의 1이 되겠죠? 자, 요 놈을 갖다가 계산해 주면 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보니까 36등이 나오네요. 36등. 자, 그리고는 등기구 수량이다. 그죠? 자, 36 등기구. 자, 요렇게 써놓으시면 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램프 수를 갖다 구하라. 형광 램프 수. 등기구 수량이 아니라 자, 램프 수량. 자, 램프 수량은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게 달라지겠죠. 6,000에다가 얼마예요? 절반이 되는 거죠. 6,000의 절반. 왜냐면 2등용짜리가 6,000이니까 한 개 등당 램프 하나당 3,00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0.5가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램프 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뭐로 산출했다? 자, 등기구 수량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요게 이제 그 등기구라든지 아니면 램프 수량이라든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더. 자, 5번 문제 봅니다. 그림은 중형 환기팬의 수동 운전 및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일부이다. 이 변화를 이용하여 다음 강물음에 납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퀀스 문제입니다. L1, L2, L3 되어 있고 MC12. 자, MC12. 자, 배선용 차단기가 여기 달려 있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번이 있어요. 51번은 과전류 개전기죠. 과전류 개전기. 과전류 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51G가 있네요. 지락시에 과전류 검출하는 지락 과전류 개전기. 자, GCT 영상 변류기 있고 자, 88은 이제 전자 접촉기죠. 49가 이제 열동 개전기가 여기 있다. 요거는 기계식이라고 하는 거고, 기계식. 그 다음에 EOCR 있잖아요. EOCR은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 자, 요거는 이제 전기식. 그래서, 자, 둘 다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동기에 과전류 흘렀을 때, 과전류부터 보호하는, 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표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서 자, BS1을 갖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쭉 가서 88이 여자 되죠? 그럼 얘가 딸거다 붙네요. 전동기 운전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열리니까 자, 이거는 이제 꺼지고, 그죠? 얘가 딱 접촉이 되면 얘는 자,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아래로 운전 표시죠? 자, GL은 보통 정지 표시등. 또는 전원 딱 넣었을 때 들어오는 전원 표시등이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과전류 개전기나 THR 49번이나 지락 과전류나 얘가 작동이 되면 30X인 이제 요 딜레이가 자,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딱 붙으면서 OL, 자, 오버로드 관련된 과부하 표시등이 되겠죠? 자, 과부하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자, 얘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누르게 되면 얘가 소자가 되니까 자, 해제가 되겠죠? 해제가. 그래서 자, BS3는 이제 고장을 해제시키는, 고장 복구하는 자, 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운전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운전을 정지시키는 거고.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88은 MC로서 도면의 출력기구이다. 도면에 표시된 기구. 자, 버튼 램프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명칭을 그 약호를 쓰시오. 약호 쓰라겠어요. 약호. 중복은 없고요. MCCB, GCT, IM, 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되어 있죠. 해당되는 기구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모두 수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고장 표시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면상에서 자, 고장을 갖다 표시할 때 30X가 얘가 여자 되면서 붙어야 OL이 자, 점등이 되니까 그럼 고장 표시 기구는 자, 뭐가 되겠어요? 30X가 되겠죠. 자, 30X. 그 다음에 고장 회복 확인 기구 버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정지 버튼이니까 요거 BS3. 그죠? 자, BS3가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동기구 버튼. 자, BS의 1이죠? 자, BS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래 첨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지. 자, BS2. 자, 운전 표시는 RL이죠? RL. 그 다음에 정지 표시는 GL램프. 고장 표시는 오버로더. 자, OL. 그 다음에 고장을 검출한 기구는 요거. 그죠? 요거죠. 요놈들에 의해서 얘가 자, 고장 표시가 되는 거니까 51, 49, 51G. 그러면 51, 49, 51G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의 점선을 표시하는 회로를 AND와 NOT 게이트를 사용하여 노직회를 갖다 그리시오. 자, 노직시는 3입력 이하로 한다. 자, 점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라는 얘기네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뭐부터 해요? 그렇죠. 논리회로. 자, 출력식부터 한번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30X는, 자, 요거. 51, 49, 51G. 자, 요놈하고, 그죠? 그 다음 요거네. 자, 플러스 BS3 바하고 30X. 자, 이거 30X고, 그 다음에 OL은, 자, 뭐랑 같다? 30X랑 같다는 얘기죠. 요거 맞춰가지고 그래라. 자, 그러면 3입력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자, 51, 49, 51G. 자, 3입력. 자, 3입력으로 이렇게 5 게이트를 하나 그려주고요. 자, 플러스 이제 BS3. 자, BS3 바하고, 그 다음에, 자, 30X. 30X는 이제 출력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엔드를 그리고, 여기서 얘는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합쳐가지고, 뭐야, 합쳐서 5월 하겠으니까, 이렇게 5월. 자, 30X. 이렇게 따면 되겠죠. 그죠? 30X가 되고, 여기가. 그 다음에, 자, OL.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 30X를 여기다 썼고, 뒤쪽에다 OL을 써놨네요.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는데, 자, 30X, OL. 자, 이렇게 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고전적인 그런 문제고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뭐 고마운 그런 문제죠. 자, 그럼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동기 회전 방향 변경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삼상동형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분상 기동형, 그 다음에 직류직권 전동기. 자, 어떻게 회전 방향을 바꿀 거냐? 첫 번째, 삼상 유도 전동기는요,
자, 세 선 중에서 어느 두 선의 접속을 딱 바꾸면 자, 역회전 한다. 그죠? 이게 삼상동형 유도 전동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역회전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1, 2, 3번, 4번, 5번, 6번. 자, 요렇게 얘가 정회전. 그렇죠? 그다음 연원물 갖다 역회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두 개. 자, 보통 1, 6번과 3, 4번 이렇게 연결해서 자, 역회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회전이고 얘가 역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유도 전동기, 분산기동형. 주권선이나 기동권선 중 어느 하나의 권선의 접속을 바꿔주면 얘가 역회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회전자가 있는 거죠? 회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여기가 이제 220이야. 단상 22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번호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권선이고요. 주권선이고, 요게 기동권선이에요. 자,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상을 만들어서 회전 갖다 하는데, 그러면 자, 번호를 갖다 잡을 때 요거를 1, 2번 잡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3, 4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1, 2, 3, 4.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이 네 선이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자, 그럼 지금 1번하고 3번. 자, 1번하고 요 3번이 있죠. 요렇게 잡은 거하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 잡은 걸. 요렇게 해서 얘는 이제 뭐 이게 정회전이라는 얘기예요. 정회전. 이렇게 정회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을 역회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자, 역회전 시키려면 하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여기로 가고요. 이렇게 가고 요놈을 갖다가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4번하고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번하고 4번을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요. 1, 4번하고 그 다음에 자, 2번하고 3번이 그죠?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역회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바꿨어요? 기동권선의 접속을 하나를 바꿨죠. 그러니까 기동권은 그냥 놔두고 주권선의 접속을 바꾸든지 또는 주권선을 놔두고 기동권선의 접속을 바꾸든지 자, 이러면 역회전이 들어간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 자,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얘는 자여자 전동기로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접속을 바꿔줘야 돼요. 그 중에서. 자, 직권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자고 여기가 이제 계자가 되거든요. 자, 전기자, 여기가 계자.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전기자로 들어가는 전류와 자, 그 다음에 계자로 오는 전류가 자,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자, 근데 얘를 갖다 방향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단석의 전원 바꾸면요. 자, 이 방향이니까 동시에 바뀌어서 이 자여자 전동기는 회전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회전 방향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갖다가 N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S 잡고요. 반 잘라서 자, 여기가 전류가 들어가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 왼손을 갖다가 따지게 되겠죠. 왼손 갖다가 따지면 되면 자력선 방향이 이 방향이고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때 힘의 방향 아래쪽으로 전류가 나오면 힘의 방향 위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 방향을 가져요. 반시계로. 근데 요놈을 갖다가 요놈을 하나를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갖다 바꿔주는 얘를 이렇게 계좌 하나만 바꿔주는 거예요. 계좌 하나만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들어갈 때는 위쪽이잖아. 그죠? 이렇게 가고요. 자, 들어갈 때는 위쪽. 자, 위쪽이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아래쪽이 되죠. 나올 때는 아래쪽. 자,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되고, 자,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거, 이거 잘못 그렸다. 자, 들어갈 때는 여기, 그죠? 여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아래쪽이 되잖아요. 아래쪽. 자,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절을 다 바꾸든 전기자를 바꾸든 간에 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직권 전동기는 어떻게 계절과 전기자 중 한쪽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그래서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 이렇게 회전 방향을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자, 말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둘 다 바꾸면 회전 방향이 불변합니다. 회전 방향이 안 바뀌어요. 7번 문제예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저압 케이블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저압에 사용하는 케이블인 거죠. 우리 전선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 있는데 그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6에 1kV의 연필 케이블이 있고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무기물 전용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엘 올레핀, 자, 외장 케이블 등이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아니죠.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압 케이블의 종류 3가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자, 이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번이에요. 삼선식 배전선로의 일선당의 저항이 3옴이고 리액턴스가 2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는 회로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회로도인데 그 저항이 3옴이고 리액턴스가 2옴이에요. 수전단의 전압이 지금 여기가 6000V예요. 용량이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하의 용량이 480kW입니다. 역률은요 0.8이에요. 삼상평형 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력, 송전단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전압 강화라고 하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전압 강화는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송전단 전압의 차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냐? I의 R 코사인 세타 벡터적인 해석에 의해서 리액턴스의 사인의 세타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3배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I는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냐? 480 곱하기 10의 3승에 루트 3 곱하기 자 6000에 곱하기 역률 0.8이에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전류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57.74A가 나와요. 57.74A. 그리고 여기에서 구하는 이 전류의 값을 여기에다 대입해서 풀어보게 되면 여기는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송전단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수전단 전압에 대한 용량의 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는 6000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6000에 48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저항은 3옴이에요. 플러스 리액턴스는 2옴이니까 2에 대한 0.8에 0.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구해보면 송전단 전압이 6360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전단 전압이 얼마냐? 6360V가 나오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력을 구해볼게요. 송전단 전력. 송전단 전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지금 소비되는 와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압 강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압, 자, 송전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3배의 I자승의 R만큼의 전압 강화에다가 자, 이 수전단에서의 요 전력을 더해 봐야 되겠지. 더해지게 되면 이게 송전단 전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식에 이거에서 3배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57.74예요. 57.7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480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자, 510. 자, 510.01kW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자, 2번 문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역률을 구하래요. 송전단에.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P상에 대한 유효 전력인데 또는 루트 3의 VI에 대한 PS가 되겠죠. 그러면 PS는 지금 510.01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6360이 될 것이며 전류는 똑같이 57.74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백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역률값을 구해보게 되면 80.18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80.18%가 나오더라. 그래서 역률은 80.18이 나왔어요. 그래서 송전단 전압을 구해보니 6360V가 나오고 송전단 전력을 구해보니까 510.01kW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이 송전단에 대한 역률은 80.18%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제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송전단 전력을 구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송전단 전력을 구하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자, 만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제 9번이에요. 다음은 간이수 변전 설비의 단선도 일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케이블 헤드가 있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어요. 다음에 파워 퓨즈가 있고요. 다음에 변압기는 델타 Y 결선이에요.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가 있고요. 기중 차단기가 있고 저압의 전동기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간이수 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A는 인입구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22.9kV의 Y 계통에서 자, 용량이 얼마 이하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용량이 1000kV죠. 1000kV. 1000kVA 이하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자, 뭐 쓸 수 있어요? 인터럽터 스위치 쓸 수 있죠. 인터럽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투토나인에서 용량이 1000kVA 이하일 때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인터럽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간이수 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B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B라고 하는 변압기가 되겠죠. B. 여기 이 B의 변압기가 됩니다. 이 B의 변압기는
과전류 강도는, 자,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과부하가 될 수도 있고 기동전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전류 강도는 최대, 자, 부하전류의 몇 배에 견뎌야 돼요? 25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고, 자, 몇 초 동안입니까? 2초 동안. 2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쓰이는 기중 차단기이다. 보호 요소를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기중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저압에서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 또는 과전류가 걸렸을 경우 또는 전동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상 사고에 대한 것을 자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상이라든지 과부하, 과전류 또는 자 전압 자체가 약하게 걸렸을 자 부족 전압에 대한 보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류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전류 I는요. 1차측 전류 I는 루트 3의 V분의 P가 돼요. 자, 곱하기 변류비를 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변류비를 얼마로 하라고 했냐면 1.25. 자, 125%의 여유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변압기 용량은 7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은 380이며 1.25배의 여유 배수를 주니까 이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 1329.42A가 되더라 이거야. 42A. 그러면 자, 표에 의거해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표준 규격은 1000, 1200, 1500, 2000을 줬어요. 그러면 1차 전류는 얼마를 선정하고 1500을 선정을 하고 변류비를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1500대 5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류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무명수입니다. 단위가 없는 무명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단위를 붙이지 않겠죠. 그래서 9번 문제 자 풀어봤습니다. 10번이에요.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재 방식 중에 유효 접재 방식을 설명하고 유효 접재의 가장 대표적인 접재 방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중성점 접재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성점 접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3상에 Y 결선이 되어 있을 때 여기를 L1, 여기를 L2, 자, 여기를 L3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대지입니다. 대지. 자, L3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L3는 사고상이 될 것이고 L2와 L1은 이 부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L3는 대지의 전압이 0V이니까 0V로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럼 3상이 깨지겠네. 그러면 L1과 L2에서 전압이 분배돼서 들어오니까 이 건전상의 전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건전상의 전위가 올라가. 전위가 올라가게 되면 L1과 L2에 연결된 어떤 기계 기구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절연이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중성점이에요. 우리는 이걸 중성점이라고 하죠. 자, 그 중성점에다가 자, 대지에다가 접지를 시킵니다. 우리 이걸 중성점 접지라고 해요. 이걸 개통 접지라고 하겠죠. 그럼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압이 올라가. 그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게 이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 임피던스가 존재할 것인데 그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가 0일 때 우리는 이걸 직접 접지라고 하고요.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를 비접지라고 해요. 비접지. 자, 접지 임피던스 크기가 저항과 같으면 우리는 이걸 저항 접지라고 하고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가 유도성 리액턴스와 같으면 우리는 이걸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해요. 그런데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가 0이다 보니까 이 사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사고 전류에 의해서 보호 계정기가 신속하게 동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변압기의 어떤 절연 레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절연 레벨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건전상의 전압에 대한 어떤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야. 떨어지더라 이거야. 최소화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전압 상승이 몇 배가 됐을 때 1.3배를 넘지 않도록 자,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걸 유효 접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직접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만 4천이라든지 34만 5천, 76만 5천의 송정 계통에서는 어떤 접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안정도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이야? 절연 레벨을 또는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직접 접지 방식은 전위 상승이 억제가 되는데 그 상류 대지 전압의 몇 배? 1.3배를 넘지 않도록 하더라 이거지. 이해되시겠죠? 10번 중성점 접지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11번 문제 봅니다. 자, 11번 문제. PLC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에 맞도록 주어진 PLC 접점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 STR은 입력. 자,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입력 A고, 스타트 낫은 입력 B 접점이 되고, 그러니까 시작을 갖다가 B 접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end A 접점, end 낫은 B 접점. OR, 자, 병렬로 A 접점, OR 낫은 B 접점. 자, OB, 병렬 접속점이다. 그러니까 두 개 시작 신호가 병렬로 묶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out, 자, end 끝, W는 각 번지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어떻게 있냐? 스타트를 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여기서 자, 스타트를 해라는 얘기죠. 스타트. 데이터는 001이 되겠습니다. 001.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스타트를 하라는 얘기죠. 다시 스타트. 자, 스타트 몇 번? 003에서 스타트. 그 다음에 end not 002예요. 자, 요게 end not이죠. 자, 002. 자, 그 다음에 OB. 자, OB는 요 신호와 요 신호를 갖다가 병렬로 묶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병렬로 묶어라. 그래서 자, 출력이 생기는 거죠. 아웃이 나와서 아웃. 자, 아웃이 몇 번이냐? 자, 100번이다 이런 얘기죠. 아웃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스타트가 시작이 됐어요. 자, 스타트 001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스타트 했어요. 자, 001에서 그 다음에 end not 002입니다. 자, 002가 end not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잠깐만요. 아, 스타트 001. 아, 이어지는 거군요. 자, 001, 그 다음에 end not. end not이니까 여기다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end not. 자, 002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003이죠? 거기서 자, 스타트 자, 003이다. 자, 요거를 또 묶어요. 자, 묶어가지고 이러면 다시 아웃이 생기죠? 얼마? 자, 200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런 형태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을 갖다가 자, 여기다가 자, 맞춰 자, 그리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거 채워놓으시면 되니까 자, 어렵지 않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001, 003, 002 돼 있고 001, 002에 자, 003이다. 이렇게. 근데 요 비접점 요거는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자,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가서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요. 자,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거꾸로 요 놈을 딱 보고서 여기 있는 이제 PLC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으면 여기 안에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출력해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자, 그런 데 데이터를 쓰셔도 자,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예 명시해 놨으니까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변압기와 고압 모터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서지 흡수기를 그려놓고 자, 각각의 공칭 전압에 따른 서지 흡수기의 전격도 함께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축소형 피레기라고 하죠. 피레기. 그러면 여기에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지금 여기에 올드 변압기가 지금 있는데 선로상에서는 얼마? 229 22.9kV를 줬습니다. 그러면 서지 개폐기, 저 서지 흡수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차단기와 보호기기 중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서지 흡수기를 우리가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229이니까 여기는 전격이 18kV가 될 것이고 전격 전류는 5카가 된다. 5kA가 된다. 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V12 차단기가 있고요. 변압기가, 전동기가 좀 이렇게 있는 거죠.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전압은 3.3kV급이에요. 그러면 서지 흡수기도 우리가 차단기와 전동기 사이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서지 흡수기의 전격은 얼마예요? 3.3에서는 4.5kV가 될 것이고 전격 전류는 똑같이 얼마가 된다? 5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지 흡수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축소된 또는 축소형 피레기를 얘기하고 피레기다 보니까 어떤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로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는 전압에 관계없이 얼마가 된다? 5카가 된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3번 어떤 변전소의 공구 구역 내 총 부하 용량은 전등은 600kW, 동력은 800kW이다. 각 수용과의 수용률은 전등은 60%, 동력은 80%, 부등률이 존재했다라고 봤을 때에는 여기에 변압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등률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등이에요. 전등은 설비 용량이 600kW이고 그 수용률이 60%랍니다. 그 다음에 자, 동력이 되겠죠. 동력은 설비 용량이 800kW이고 수용률이 80%예요. 부등률은 1.2가 될 것이고 동력은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전등과 동력 간의 부등률이 1.4예요. 그 다음에 손실을 10%라고 할 때 자, 1번 전등의 종합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번 PA 전등입니다. 킬로와트 구하랍니다. 킬로와트는 부등률을 이용하면 되니까 부등률 1.2에 대해서 설비 용량 600 곱하기 0.6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게 대략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300kW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300kW가. 자, 2번 동력에 대한 최대 전력을 구해 보시게 되면 동력은요. 부등률이 1.6이야. 1.6이고 설비 용량이 800 곱하기 수용률이 8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00kW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부등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 일반 T라고 할까요? 그럼 부등률은 1.4가 될 것이고 전등의 용량은 300이고요. 동력의 최대 전력은 400kW가 됐어. 그런데 손실이 10%라고 했으니까 그 1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을 시켜줘야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곱하기 1.1배.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550kW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역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질 것이고 그 역률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 이게 킬로와트인지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무접점의 논리 회로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물음 갖다 볼게요. 첫 번째 타임 차트 완성하라. 자, 두 번째 논리식을 쓰고 유접점 배를 바꿔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자, 먼저 논리식을 자, 바로 여기다 한번 써보겠죠. x는 ab는 n드니까 자, ab 자, 요거는 5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자, c의 바가 되겠죠. 자, 요거는 c 바고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게 x네요. 그러면 c 바에다가 x 자, 자기 유지돼서 자, 올라가는군요. 그 여기가 뭐예요? C바 X가 된다는 얘기죠. C바 X. 자, 요렇게 X라는 놈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 가지고서 자, 요렇게 시퀀스를 갖다 그리게 되면 A하고 얘가 B가 되고요. 자, 플러스 C바 X예요. 자, 플러스 C바. 여기는 자, C바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X라는 출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려낼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A 신호 주고 자, B 신호를 동시에 줍니다. 자, 그러면 X가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돼요. 그렇죠? 자기 유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된다. 자, 그 상태에서 C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오프를 갖다 시키면 자, 요거는 끊어지겠죠? X가 소자되는 자, 그런 류의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유접점을 갖다 바꿔 그리시오. 자,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했어. 그럼 타임 차트를 갖다 완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차트. 지금 A, B, C를 갖다가 이제 스위치로 보면 돼요. 입력이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저놈을 갖다 스위치로 보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스위치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놔요. 답은. 근데 이거를 스위치로 이렇게 보면요. 자, 스위치. 그럼 X가 여자가 되려면 어때요? A하고 자, B를 갖다가 어떻게? 자,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죠? A, B를 동시에 이렇게 출력을 해야 준다. 그러니까 A, B를 동시에 눌러서 해든지.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자규이 되고요. 자규되고 자, 그 다음에 C를 갖다 오프하면 자규지가 해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C를 갖다가 오프하기 전까지는 출력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A와 B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X가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기유지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걸 손을 떼도 어때요? 손을 떼도 자기유지 돼 있잖아요. 근데 C를 누르면 X가 소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개별로. 자, A와 B를 갖다가 자, 눌러서 X를 여자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죠? A를 누르고 B를 눌러서 여자 되면 자규지가 되죠. 얘를 떼도 자규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갔어요. 여기까지는. 자, 자규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손을 떼도 오프가 돼도 지금 X가 여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얘를 누르면 소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C를 누르기 전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없지만 타임 차트 상에 봤을 때는 A하고 B하고 C는 스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회로가 자,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또 동원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전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부식이에요. 부식. 전기에 대한 어떤 부식 방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전기 방식용 자, 전원 장치는 자,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절연 변압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직류로 변압을 시켜야 되니까 정류기가 필요합니다. 정류기가. 자, 정류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전류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과전류 차단기가 필요할 것이고, 과전류 차단기만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개폐기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개폐기도 개폐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 방식의 최대 사용 연압은 직류일 때는 자, 몇 볼트여야 된다? 60볼트 이하이어야 된다. 자,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이기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부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6번이에요. 거리 계정기의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의 임피던스를 70ohm이라고 하면 계정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몇 ohm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PT와 CTB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돼요. 이게 급전선이고 이게 간선인데, 그 간선에 제가 지금 여기에 CT를 줬어요. CT를. 그때 그 CTB는 500대 5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1차 측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2차 측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2차 측의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 1차 측의 전류에 자, 어떻게 돼요? CTB 분의 밀값으로 구해지는 게 I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계정기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계정기. 그 계정기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계정기에. 그럼 여기에 PT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 PT의 PTB는 15만 4천 대 110인 거죠. 그러면 1차 전압은 여기에 걸린 1차 전압은 15만 4천이고 여기에서의 2차 전압은 자, 2차 전압은 그 1차 전압의 PTB분의 1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 G1. G1은 I1에 대한 V1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70ohm이라고요. 그럼 계정기에서 본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측의 임피던스, 자, G2는 I2에 대한 V2가 될 것이고, 그 I2에 대한 V2를, 자, 요 식을 통해서 봐보니까, V2는 V1 곱하기 PTB분의 1로서 계산이 될 것이고,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I1에 대한 V1 곱하기, 자, PTB분의 CTB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ohm? 여기는 70ohm이 될 것이고 CTB는 500대 자 5가 될 것이며 PTB는 15만 4천 대 1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5ohm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5ohm이 나오더라. 5ohm이. 그러면 2차 측 계정기에서 본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 5ohm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공식을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 공식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T에 대한 2차 측, PT에 대한 2차 측에 대한 전압 어떻게 구하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다. 절대 공식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